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4월 16일 오전 10시 10분에 녹화하는 내용입니다. 금방 윤석열의 일방적인 원고 일른 것을 들었는데요. 윤석열 오래 못 갈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뉴스토마토란 데에서 그 윤석열의 지지율이 26%, 또 부정평가가 70%를 근접하죠. 앞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3년은 진짜 너무 길 것 같은데요. 그 노무현의 마지막, 박근혜의 마지막이 지지율이 3%가 됐었죠. 그 꼴을 당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정신세계는 우리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상식인과 달라요. 아무리 봐도. 그 총선이 끝난 지가 6일 돼가지고 어제 그저께부터 국무회의소 모두 발언을 통해서 총선에 대한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데 민생에 대해서 발표할 것이다 하고 벌써 선거 연설문은 오픈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 그럴까? 민생을 죽인 게 윤석열인데 지금 와가지고 또 민생 할까? 윤석열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과 6개월 전에 이념이 곧 민생이다. 정복좌파, 민주당, 진보, 반국가단체한테 싸워라. 이념이 곧 민생이다 한 놈 아닙니까? 그리고 김건희하고 해외 명품 쇼핑을 나가면서 그 해외 정상회의가 민생이다 그런 놈 아닙니까? 그러면 민생이란 말을 입에 올리면 안 되죠. 무조건 사과하고 잘못했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적인 총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앞으로 야권과 협치하며 당정에서는 손을 떼겠으며 자기는 부족하나마 국가와 국민의 생활을 위해서 정부 일만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년 동안의 윤석열에 대해서 응징 심판에 들어갔으면은 국민이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서 윤석열을 사실상 심판하고 작사를 낸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민생을 잘 못 챙겨서 선거에 졌다. 대파 하나로 끝났지 않습니까? 김건희 흘러덩 발라덩 벌러덩 때문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이가 당에 개입하면서 당을 사당화시킨 거로 끝났지 않습니까? 이거 기가 찹니다. 한 7, 8분 했죠? 윤석열이 국무회의에서 원고 읽은 거. 그거 담화도 아닙니다? 그걸 왜 생방송을 합니까? 7, 8분을 보면서 고고TV는 눈이 의심스럽고 귀가 간지러웠습니다. 귀와 눈을 떼버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좌우를 떠나서. 민심을 받아들이면 사과부터 해야 되고 잘못한 걸 고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냥 민심 아니 민생 하면서 7, 8분 동안 지 자랑만 하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 자랑이라는 걸 도저히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윤석열의 담화가 지난 의료국정농단에서 70장의 원고 A4 용지 51분을 국민 앞에서 생중계하면서 담화를 짓거렸죠. 그 결과가 지금 이 응징 심판으로 나온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며칠 전에 총선 끝나고 이틀 후에 이관섭이가 나와가지고 몇 줄 했어요? 2줄. 51자? 민심이 옳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보시죠.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네 태도가 문제다. 인격이 문제다. 국민과 거리감이 너무 있고 괴리감이 있고 상식적이지 않다. 그렇죠? 그거부터 원고를 써주려면은 참모들이 그거부터 지적을 했어야 됐죠? 근데 이 원고도 보면은 윤석열이가 쓴 것 같아요. 초딩 수준도 못 됩니다. 유치원생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최악의 원고였죠. 그죠? 아주 저질이죠. 자기가 민생을 갖다가 살폈지만 2년 동안, 국민이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가지 못했다. 앞으로 민생, 모든 강요들은 민생. 그리고 무엇이 국민들이 불편하는지 체크해라. 그런 거를 생방송을 할 정도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드론하고 미사일을 갖다가 공격한 것에 대해서 중동이 불안합니다. 유가가 오르고 중동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은 우리는, 대한민국은 강력한 물가의 상승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각 부처는 철저하게 그걸 방비를 해라 이런 말을 하죠. 그거 끝났습니다. 응? 신문도 안 보냐 이 새끼야. 지금 미국은 대선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이 이란에 대해서 전면 공격을 하는 걸 바라지 않죠. 그냥 이란도 이스라엘이 이란 대사관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응징으로 한번 했고, 응징 보복을 했고, 거기서 끝나는 조짐이 보이고, 이스라엘도 그냥 있으면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을 것이므로 어떻게든 큰 타격이 없는 확전을 갖다가 일으키지 않는 응징 타격만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미국이 말린다는 거 아닙니까? 나토가 말린다는 거 아닙니까? 소련과 중국도 말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중동전 확장을 말린다는 거 아닙니까? 끝났어 이 새끼야! 또 국민한테 공포감을 주죠? 그죠? 얘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문만 읽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또 국민한테 물가고, 호르무즈의 공포. 우린 그런 걸 숱하게 경험해와서 살아온 민족 아닙니까? 그거 타격이 온다 그래도 잠깐만의 타격이 오는 것이지, 그것이 전 세계 경제를 압박할 적에 한국도 당연히 딸려 들어가는데, 윤석열이와 강요들 앞에서 대국민 공포감을 내세우면서 잘 대비해라 한다고 대비가 됩니까? 끝났어 이 새끼야. 이란과 이스라엘은 전면전 안 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안 돼 이 새끼야. 한심한 새끼. 자, 윤석열은 7, 8분 동안 자기의 자랑만 하죠. 건전재정을 했다 그러죠. 건전재정입니까? 지난주에 재정일자가 87조라 그러죠. 또 지지난해는 재정일자가 한 50조 되죠. 그리고 총선 끝날 11일이니까 12일 날 국가 재정 적자가 1276조로 늘었다 그러죠. 아주 나쁜 놈이죠. 건전재정이 되질 않죠. 지금 한전에서도 작년에 한전이 마이너스대를 빌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발권은행이고 중앙은행이 한전이 마이너스대가 37조인가 36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2년 동안 재정적자가 200조 정도 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문재인과 똑같이 늘어가는 경우죠. 오히려 문재인 쪽보다 더 많이 들어가죠. 문재인이 그 당시 재정적자 늘고 국가부채가 늘은 것은 코로나 사태 3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이후에 서민경제와 자영업 경제, 중산층 경제가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과 해결책도 못 내놓고 윤석열은 지금 재정적자만 문재인 시대보다 더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자랑하라고 합니까? 이 새끼야? 그 다음에 부동산 값이 지금 문재인 때 일어났던 4년 동안 일어났던 문재인 부동산 값이 자기의 노력과 윤석열 정부의 노력으로 지금 하락을 했고 안정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 이 새끼야. 얘가 뭐라 그럽니까?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에 의해서 우리나라 물가가 올라갔으니 어느 정도 양해를 바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동산 값이 오른 게 뭡니까? 고물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부동산 값을 윤석열이가 떨어뜨린 게 아니라 고이자 보형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값이 심취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가 서민들과 중산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부동산 값도 안정이 되고 또 부동산
부동산 시장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야, 이 새끼야. 지금 윤석열 2년 동안 부동산이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계적인 인플레이션하고 고물가, 고이자 비용 때문에 지금 부동산이 공급이 안 되고 있죠. 재건축도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재개발도 안 되고 있죠. 말은 했으나 그게 실행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놈은 거꾸로 말합니다. 자기가 세계적인 고물가와 고이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 이 개새끼야. 앞으로 2년 후를 보십시오. 부동산, 얘가 3년을 더 유지한다면은 정권 말기에 부동산 가격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현재 상태라면은. 전혀 공급이 안 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자기는 주거 안정에 힘을 썼고 재건축 재개발에 의해서 부동산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런 멍텅구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가 찹니다. 진짜 기가 찹니다. 얘가 지금 하는 말이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하고 소통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 이 새끼야. 더 낮은 자세로 한다는 새끼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떡이 생중계하면서 생활동하면서 온 거 잃는 것이냐? 최소한 담화는 발표해야 되죠. 근데 담화도 겁나요. 얘가 담화를 발표할 때마다 똑같은 오늘 국무회의 앞에서 원고를 읽은 식으로 저따구로 아주 초보적이고 유치원 같은 수준의 담화를 발표하니까 아주 나라가 뒤집어지고 지한테 응징 심판에 들어가니까 담화도 겁이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자회견은 특히 해야 되죠. 기자회견 못하지 않습니까? 기자회견 했다 하면은 이 새끼는 국민들한테 찝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이거 내부에서 나오는 말, 언론 이걸 보면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용컨대에 도어 스태핑을 재개할 수가 있다 나오죠. 야, 이 새끼야, 너 도어 스태핑 재개하지 마. 너는 입만 열었다면 그게 전부 다 설화가 되고 가짜뉴스가 되고 국민한테 압박으로 들리고 네가 멍청한 걸 다 드러내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자유우파 유튜버들이 우린 그래도 45% 얻었어. 그리고 접전지에서 우리가 이긴 데가 많아. 부산 부울경을 말하는 거죠. 서울은 살아남은 데가 몇 명 없죠. 서울 경기는. 그렇게 말하면 아직도 우리 45%의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어. 그런데 의석은 108번 내 180분이 없어. 민주 야권이 192석을 가지고 갔어. 그걸 갖다 스스로 자유하고 할만하다는 거죠. 윤석열은. 야, 이 새끼야. 대한민국 75년 역사상 여당이 이렇게 참패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걸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어떻게 사과를 하고 어떻게 잘못을 빌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발표하는 자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지 혼자 앉아가지고 민생 물가 부동산 아니 물가 부동산이 우리나라 국정의 전부입니까? 그거 하나 못한 놈이 이런 걸 시부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호르무즈 배협을 갖다가 공포감으로 말이지 대위기다. 대위기 아니야, 이 새끼야. 호르무즈 배협, 이란 전쟁, 중동 전쟁, 중동 전면전 엄청나게 말했어, 이 새끼야. 그걸 다 뚫고 일어난 국민이야, 우리는. 그리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 정부와 강요들, 수석들은 일 열심히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공직기관 확립이 여기서 왜 나와? 이제 말이죠. 이때까지도 윤석열에 대한 폭로가 많았죠. 그죠? 이제 윤석열의 정권을 갖다가 완벽하게 내려놓고 대도독에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엄청나게 여기저기서 부처 공무원들이 폭로를 하기 시작하고 말을 안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대신해가지고 법률수석실을 해? 이 새끼야? 법률수석실을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김건희를 보호하겠다는 소리죠? 그렇죠? 김건희 특별감찰관, 또 김건희 부속실,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김건희 특별감찰관, 김건희 부속실에 봐야 김건희가 더
강력하게 말이죠, 보호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고 이제 법률 비서관을 한다는데 박민식이라는 놈이 간다 그러죠? 근데 법률 비서관을 해봐야, 김건희 보호로 가겠다는 소리죠? 야, 이 새끼야. 김건희 내놔.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얘가, 더 낮은 자세로 유연하게 가겠다. 너 유연하지 못해. 오늘 보면은 국민들이 더 폭발할 거야. 이거 미치고 한장하겠습니다.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대요. 야, 이 새끼야. 민심을 경청하는 방법이 또 돌아다니면서 민생 토론회를 하겠대요. 야, 이 새끼야. 너 총선 중 2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민생 토론한 거 어떻게 됐어? 다 꽝이지. 그게, 돼봐야, 국힘이 이겨봐야 국회에서 입법 과정이 80% 90%고 윤석열이가 씨부린 거에 대해서 그게 야당에서 수백조 수천조가 들어갈 줄 모르는 걸 그걸 어떻게 인정을 해주냐. 또 지가 민생 토론한다고 또 돌아내겠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경호실은 더 확장이 되고 바쁘게 움직이겠죠. 그럼 국민한테 더 거부감을 일으키겠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그때 입털막이 아니라 대가리 깨지는 일이 나올 겁니다. 국민들이. 그죠? 그리고 얘가 지금 말하는 거 보면은 하나도 정치적인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나랍니까? 최소한 쥐가 지금 윤석열의 비서실장, 국무총리 인사 후보들 쫙 나오죠. 한 10대 명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놈도 쓸 놈이 없어요. 한 놈도. 오늘 아침, 어제, 각종 사설과 칼럼들을 읽어보면 보수지만 봐도, 윤석열 너가 김대중의 길을 걸을 것이냐, 박근혜의 길을 걸을 것이냐, 탕평 인사를 갖다가 채용하라. 그러는데도 얘는 오늘 그에 대한 말이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국민을 어떻게 섬기겠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정신세계가 이상한 놈입니다. 대파 때문에 당했죠? 그 대파 같은 것도 875원 그럴만 해요. 정부 보조금에 요새 대파 한 달에 한 1,500원 뿐이 안 하더라고요. 2,000원 뿐이. 정부 보조금에 할인에 쿠폰에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얘가 대파한테 질려가지고 이 새끼 이제 대파 안 먹을 것 같아요? 그게 민심으로 대파 때문에 내가 당했구나. 그러면 대파 대해서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파 때문에 대파 당했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지금 다시 엄청나게 얘가 말하는 민심, 경제, 건전재정이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총선 끝났으니 공공요금은 올라갈 것이며 물가는 지금 미국의 이자율이 안 떨어지는 거 보고 미국은 지금 화랑이 계속되고 있죠. 고용이 어떻게? 고용이 줄어야 되는데 점점 더 늘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올해의 경우도 미국의 금리 인하가 불가하다는 거면은 전 세계가 영향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대담이나 국민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면 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만 하면 돼요. 근데 공무원 기강 확립해라. 너희 열심히 해라. 이런 거지 같은 놈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되지도 않는 연금, 교육, 노동계획을 또 갖고 나옵니다. 야, 이 새끼야! 2년 동안 뭐 했어? 지금 현재 국힘 어석이 그러다 115석은 됐죠. 총선 전까지는. 지금 180배로 완전히 빠졌죠? 어떻게? 너 2년 동안 외친 게 뭐야? 총선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겨야지 실질적으로 정권 교체고 우리가 과반이 되면은 국민연금, 연금 노동 교육계획을 하겠다 그랬는데 못 안 했잖아요? 아니 그 지금도 할 수 있고 2년 전에도 할 수 있어요. 야당과 협상하면 됩니다. 연금 교육 노동 계획을 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니 총선에서 표를 많이 주고 안 주고가 아닙니다. 하나도 안 하던 새끼가 지금 와가지고 또 연금 노동 교육 계획을 하겠대요? 그래서 야당과 어쩌게 하겠대요? 협조하겠대요? 야, 이 새끼야! 욕만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엉터리 대통령을 갖다가 들인 보수들 너희들 정신 차려. 보수 너희들. 도대체가 예를 보면은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2줄짜리도 논리와
두 줄짜리도 논리도 없고, 전번에 54번 어디 국정농장 그때 담화할 때 그것도 막 뒤죽박죽이 논리도 없고 수비 일관도 안 되고, 오늘도 7, 8분을 갖다가 국민한테 이 태도가 뭡니까? 국민을 완전히 발아래로 개돼지로 봐도 이렇게 안 하는 것이죠? 지 혼자 일방적으로 하고 생방송 끝! 오늘 7, 8분의 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봐도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내용이 다 틀려요. 논리가 없고 논거도 다 틀려요. 이런 게 대통령입니까? 나라 망했습니다. 3년 못 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